만약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라이벌이 동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이상하죠? 비즈니스 세계에선 이런 기묘한 관계를 협력적 경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바로 이 프레너미 딜레마를 애플과 삼성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 정말 애플과 삼성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아이폰의 심장,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이 AP 칩을 바로 경쟁사인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기술 유출의 위험과 이해 상충 문제를 안고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동맹이었던 거죠. 결국 애플은 이 불안하고 위험한 동거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단순히 공급업체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사의 가장 중요한 부품 생산을 최대 라이벌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파트너에게 넘기는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칩 이주를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위대한 이주를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삼성, 그리고 빨간색 선이 새로운 파트너인 TSMC인데요. 애플이 어떻게 삼성에 대한 100% 의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에게 미래를 100% 맡기게 됐는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처음 A8 칩까지만 해도요, 애플 아이폰의 두뇌는 삼성이 독점 생산했어요. 그런데 A9 칩에서 애플이 아주 중대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처음으로 TSMC라는 새로운 선수를 끌어들여서 생산을 50대 50으로 딱 나눈 거죠. 일종의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꽤 만족스러웠나 봐요. 바로 다음 A심 칩부터는 삼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100% TSMC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이 위대한 이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애플을 이렇게까지 과감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뭐 경쟁사를 견제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는 삼성과 TSMC 이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요, 칩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한쪽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인,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한우물만 파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모델을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과 TSMC입니다. 먼저 IDM, 우리말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처럼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직접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반면에 TSMC 같은 순수 파운드리는요, 자체 칩 설계는 전혀 안 하고요. 오직 다른 회사들이 설계해 온 걸 받아서 생산만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말 그대로 공장 역할만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삼성 같은 IDM은요, 아시다시피 갤럭시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칩 생산을 맡긴 애플 입장에선 뭐예요? 그냥 경쟁사인 거예요. 애플의 가장 비밀스러운 최신 칩 설계도가 경쟁사 손에 그대로 넘어가는 셈이죠. 근데 순수 파운드리는 어때요? 고객과는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는 제로 경쟁 정책을 철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TSMC의 순수 파운드리 모델은 애플이 그토록 원했던 것, 그러니까 자사의 핵심 기술 자산인 칩 설계도, 즉 IP가 완벽하게 보호될 거라는 철저한 약속,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견 없는 파트너십을 제공했던 거죠. 이게 바로 애플이 수십 년간의 파트너였던 삼성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실 애플과 삼성의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프레너미 딜레마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몇 가지 표준 해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 네 가지 해결의 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네 가지 대표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이주, 분사, 사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각 전략은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애플이 선택했던 이주입니다. 아예 중립적인 파트너를 찾아서 떠나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분사인데요. 삼성 파운드리 분사설처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사업부를 아예 별개의 독립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일로 전략이에요. 아마존이 자사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와 경쟁사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부 AWS 사이에 아주 강력한 정보 차단벽을 세운 게 대표적인 예죠. 마지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인텔처럼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면서도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사인 TSMC의 생산을 맡기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과거에 애플이 겪었던 바로 그 신뢰의 딜레마를 이제는 삼성이 자신들의 파운드리 사업을 치우기 위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이 현재 삼성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삼성의 리더는 이해상충이라는 유령에 시달리고 있는데 창밖에는 순수 파운드리라는 깃발을 내건 TSMC가 신뢰라는 금을 쌓아놓고 철옹성처럼 서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삼성이 마주한 핵심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나 퀄컴처럼 자체 공장이 없는 거대 팹리스 기업들의 칩 생산 주문을 따내려면 당신들의 소중한 설계도는 우리 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라는 신뢰를 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삼성의 다른 사업부가 바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사실이 잠재 고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아예 별도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즉 분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는 주제예요. 삼성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분사를 찬성하는 쪽은 이것이야말로 고질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메모리 사업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 없이는 파운드리가 생존하기 어렵다. 또 이미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들과는 관계가 좋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논쟁의 쐐기를 박은 건 바로 총수의 의지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대신 각 사업부들을 통합 운영해서 얻는 시너지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렇다면 분사가 아니라 통합을 선택한 삼성의 미래 전략은 과연 뭘까요? 결국 삼성은 시너지냐, 분사냐 하는 두 갈래길에서 아주 어려운 한쪽을 선택한 셈입니다. 삼성의 선택은 바로 통합을 통한 시너지입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것. 이걸 위해서 메모리 사업에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자금을 파운드리에 쏟아붓고 이들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거인들의 싸움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과연 모든 것을 다 가진 통합 제국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 우물만 파서 완벽한 신뢰를 주는 파트너가 승리할 것인가? 삼성과 TSMC 그리고 애플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기술 산업의 미래를 지켜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